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한국어 원 실전 편입니다. 여러분들 1강부터 10강까지 드라마 보면서 비즈니스 한국어 직장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표현이나 어휘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10강까지는 본 강의 드라마와 함께 우리의 주인공 트언과 함께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면접까지 면접 시험에 어떻게 하는 것까지 다 배웠고 인사말도 충분히 공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정도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에서 또 입사 시험 끝나고 출근부터 휴가 가는 것까지 모두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자, 실전편이라는 것은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더 좀 필요한 것들 또 업무에도 사용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있겠지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 그것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만 모았습니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실전편은 전부 4강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도 더 필요한 것들이 많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만 우선 뽑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전편에서 처음 1강은 이메일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여러분들 이메일 많이 쓰시지요. 그런데 자 이제 한국어로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떻게 이메일을 쓰고 어떻게 표현을 하면 받는 사람에게 신뢰가 되지 않고 또 업무를 잘 수행하다죠. 업무를 잘 하는 것,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이메일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나라의 이메일 많이 썼지만 한국어로 한국 회사에서 주고받는 이메일에 필요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시간에는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1강부터 10강까지의 본 강의, 기초 강의를 여러 번 복습하면서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하고 있을 거예요. 그것과 함께 같이 이 실전편 4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또 연습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메일은 먼저 작성 요령, 요령이라는 건 잘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령이라고 해요. 우리가 토픽 시험 잘 보는 요령, 쓰기, 장문 쓰는 요령. 여러분들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으면 이 요령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처음입니다 하시는 분 괜찮아요? 요령은 작성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작성 요령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메일을 실제 이메일을 보면서 필요한 항목들 어떤 것이 중요하게 필요한지 그리고 실제 이메일을 보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추가로 보충, 주요 어휘 표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전편만 보고 나면 이메일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 속담에 자, 너무 쉬운 일을 하는 그런 속담 기억하세요? 뭐죠? 어떻게 할까요? 눈 감고도 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눈 감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로 쉽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토픽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한국어 속담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 속담 한국인들이 실제 생활에서 일상 대화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많이 쓰는 속담
또 관용 표현, 뭐 손이 크다, 뭐 눈이 높다 이런 것들 기본적인 건 공부하셨을 거예요. 모르면 다시 한번 공부하고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메일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자, 먼저 작성 요령에 앞서서 우선 이 이메일, 한국어로 된 이메일 쓰는 이 폼이라고 하죠. 양식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메일, 여러분 나라의 이메일 쓰는 것과 비슷하죠. 뭐 어느 나라나 이 양식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메일, 이메일을 썼는데 누구에게 보내요? 받는 사람. 그렇죠? 여기에 뭐 여러 사람 같이 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 주소록이라고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내가 사용하는 그 주소록 미리 저장을 이 컴퓨터에 자기 컴퓨터에 저장을 해 놓으면 이렇게 주소록이 있겠죠. 주소록이라는 거, 목록, 목차 뭐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주소가 이렇게 있는 것을 주소록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참조가 있습니다. 받는 사람 외에 또 다른 사람이 함께 봤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을 이 참조에 이메일 주소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받는 사람에게만 이메일을 쓰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도 여기 참조에 들어간 사람들이 볼 수 있죠. 자, 회사 이메일은 이렇게 참조로 같이 보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 구성원, 그 직원에게 보내지만 그 직원의 같이 일하는 사람들, 또 그 상사, 팀장, 부장, 뭐 대표 같이 봐주세요 하고 주소를 넣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참조. 그 다음에 여기 참조에서 숨은 참조라고 있어요. 뒤에서도 다시 배웁니다. 숨다, 안 보이죠? 숨은 참조 여기를 누르면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이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을 넣었는데 이 사람은 안 보이는 게 이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숨은 참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제목이요. 가끔 저도 이메일을 받아보면 제목 없음 이렇게 그냥 와요. 실수로 아니면 깜빡 잊어버리고 제목을 쓰지 않고 메일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좀 신뢰가 되겠죠. 그래서 제목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이메일 받은 이메일이 너무 많을 때 제목만 보고 중요한 이메일을 먼저 확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목은 이 내용에서 아주 중요한 그 표현을 하나 넣는 거죠. 무슨 건, 무슨 부탁합니다. 뭐 이런 제목을 중요한 내용의 제목을 짧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용을 쓰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파일 첨부입니다. 파일 첨부. 파일을 첨부하는 것. 필요한 또 자료가 있겠죠. 그것을 이 메일과 함께 같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 PC,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함께 첨부하다, 붙이다예요. 함께 보내는 것. 그래서 가끔 메일만 막 쓰고 보내고 나면 여기 보내기를 누르고 나면 파일을 안 보냈어요. 그럴 때 많이 있죠. 그래서 파일을 다시 보내고. 그러니까 메일을 쓰고 나면 보내기를 누르기 전에 확인. 우리가 시험 답안 여러분이 작성을 하고 확인이 아주 중요하죠. 제대로 잘 썼나 확인하는. 반드시 확인하고 보내야겠죠. 개인적인 이메일은 뭐 실수를 해도 괜찮지만 회사의 이메일은 정말 중요하니까 실수하지 않게 여러분들이 여러 번 확인을 하고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메일 작성 요령에서 다시 첫 번째부터 여섯 가지 이 외에도 더 있겠지만 중요한 요령을 쓰는 법, 작성법 먼저 봅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첫 번째 제목은
본문을 짧게 요약, 짧게 하는 거죠. 그게 요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용에 있는 그 중요한 것을 짧게 한 줄로 요약을 짧게 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 메일은 중요한 메일이구나 하고 빠지지 않고 상대방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사말은 간단히 해야죠. 개인적인 일상의 대화가 아니고 공적인 회사의 이메일은 인사말은 짧은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인사말은 꼭 필요해요. 바로 본문으로 가는 건 좀 실례입니다. 그래서 인사말은 꼭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내용은 보기 쉽고 명확하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네. 여러 가지 이 말 저 말 길게 쓰는 거 좋지 않아요. 업무 이메일은 그렇죠. 써야 할 말만 정확하게 쓰면서 예의를 갖춰서 쓰는 것이 좋겠죠. 첨부 파일, 아까 얘기했죠. 추가로 보내는 자료, 함께 보내는 자료들은 잘 챙기다, 잘 넣었나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 그 다음에 참조와 숨은 참조가 있었죠. 내가 보내는 상대방 주소 그 밑에 함께 보았으면 하는 사람의 주소 같이 넣는 것.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함께 봤으면 하는 사람은 숨은 참조로 주소, 이메일 주소를 넣습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 또 함께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또 보는지 몰라요. 그럴 때. 예,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맞춤법이요. 요거 중요하죠. 업무 이메일인데 글자, 글씨 맞춤법이 다 틀려요.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이럴 때 한국어 실력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맞는 단어를 썼는지 맞는 문법과 표현들을 썼는지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 이메일은 아주 중요해요.